우리 사회는 지금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문제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말라는 판결 때문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6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 대학 입시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연방대법원의 이 판결은 하버드 대학을 포함한 미국 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지원 학생의 인종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 때문에 앞으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은 명문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입학 가능성이 더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과연 옳을까요? 도대체 연방대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사회법 김지훈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재판에서 이 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을 찬양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판결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판결의 배경과 향후 영향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학들은 오랫동안 학생 선발 때 소수인종을 우대해 왔어요.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죠. 과거의 옳지 않은 관행이나 편견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아온 여성이나 특정 사회적 집단, 그리고 인종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거나 일정한 인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조치입니다. 노예제도가 있었던 미국에서는 흑인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 오랫동안 거의 불가능했거나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우대 조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입학 지원서에는 인종에 대해서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지원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지원자의 인종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표기하시오와 같은 문구가 있고, 그 아래는 아메리칸 인디안 또는 엘라스카 원주민,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 아시아계,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 거주자, 그리고 백인, 이와 같이 6개 정도의 분류가 있고 자신의 인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들이 과거의 차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흑인이나 유색인종 지원자에게 입학 문호를 확대하자 이러한 조치로 입학 기회를 놓친 백인 지원자들이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대학이 자신들을 역차별하는 불공정한 선발 방식을 사용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불만과 항의는 연방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어졌습니다. 1978년의 바키 사건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앨런 바키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스 캠퍼스에 있는 의과대학 입시에서 낙방했습니다. 당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100명이었는데 16명은 흑인 학생에게 할당되어 있었어요. 바키는 자신의 입학 성적이 100등 안에 들었지만 대학의 흑인 할당 정책 때문에 자신이 낙방했다고 주장했고, 흑인 할당제는 자신과 같은 백인 학생을 역차별한다고 항변했어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바키의 손을 들어줬어요. 주 대법원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중 16명을 흑인 학생에게 할당한 것은 불법이고 이것 때문에 낙방한 바키에게 입학을 허가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캘리포니아 대학 이사회는 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연방 대법원에까지 갔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도 바키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 바키 판결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바키 판결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일부 대법관들은 대학이 다양한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주기 위해 소수인종에게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까지 했어요. 하지만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소수인종 할당제는
헌법의 평등조항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어요. 바하키 판결은 이후 45년간 미국 대학 입시에서 핵심적인 선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은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지원자의 인종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걸 합격 여부의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종을 몇 명 입학시킨다는 공식적인 할당제는 바하키 판결 때문에 폐지하게 되었어요. 연방대법원은 도대체 왜 할당제를 반대할까요?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보면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인재 선발 등의 일정한 인원수를 공식적으로 할당하고 있어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법으로 정해서 공공기관은 3.6%, 민간기관은 3.1%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기도 하죠.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여성 할당제를 두기도 하죠. 이러한 할당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 대다수의 국가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학 입시뿐 아니라 고용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할당제를 금지해왔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념적 성향 때문입니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미국인이나 법관들은 대체로 사유시장 제도를 신봉하고 형식적 평등을 중요시합니다. 이런 이념적 성향과 태도 때문에 정부가 약자 보호나 실질적 평등을 이유로 경쟁 관계에 개입하거나 한쪽을 편들어주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 대학 입시의 어두운 과거 때문입니다. 1920년대까지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등 미국 최고 명문대학들은 유대인 학생의 입학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입학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대인 할당제를 실시했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뉴욕에서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학생을 위한 대학을 따로 설립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유펜이라고 불리는 아이비리그의 펜실베니아 대학은 유대인 학생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여 대학의 위상을 한층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역사적 경험과 이념적 성향 때문에 미국에선 할당제는 무조건 나쁘고 불공정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럼 바하키 판결 이후에 미국 대학 입시에서 할당제는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런 할당이 없다고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암암리에 인종 분배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외국 유학생 입학에서는 특정 국가 출신을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인원 조정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죠. 1978년의 바하키 판결 이후에도 대학 입시에서 인종 갈등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한 판결이 2003년에 내려졌는데요. 미시건 대학의 학부와 로스쿨 입시에 관한 두 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했어요. 대학이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원 학생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인종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입시제도는 위법이고 허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2003년의 미시건 대학 판결 10년 후에 또 비슷한 사건이 연방대법원에 옵니다. 백인 학생 에버겔 피셔는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의 입시에 낙방하자 대학이 인종을 고려해서 합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백인인 자신이 불합격했다고 주장했어요. 2013년의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대학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텍사스 대학이 여러 가지 입학 사정 요소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했기 때문에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지난 20년간 연방대법원은 중대한 선례가 된 판결을 통해서
대학들의 적극적인 입학우대 정책을 승인하고 합격자 선정에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연방대법원은 자신들이 그동안 내려온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미국 사회에 지금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최근 판결 두 건은 모두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익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버드 대학 입시에서 실패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주축이고 그 중에는 한국계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들의 주장은 하버드 대학이 신입생 선발 때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인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들의 소수인종 입학우대 정책을 연구해온 듀크 대학의 경제학 교수는 원고 측을 위해 법원에서 증언하고 자신이 연구한 통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수능 점수, 고교 내신 성적, 교과의 활동 실적, 부모의 소득 수준 등이 같거나 비슷한 학생이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지원자의 인종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의 통계에 의하면 점수가 같을 때 아시아계 학생의 합격 가능성은 25%, 백인은 36%, 히스패닉은 77%, 그리고 흑인은 95%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고 측의 주장과 통계에 대해 피고 하버드 대학은 이렇게 항변했어요. 매년 4,000명 이상의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하버드에 지원한다. 이들 대부분의 성적은 합격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성적 이외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00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인종은 여러 가지 평가 요소 중 하나로만 고려되고 있다. 하버드 신입생 중 아시아계 학생은 지난 10년간 17%에서 21%로 증가했다. 하버드는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과 함께 교육 환경의 다양성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인구 중 아시아계의 비율이 6%인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버드 측은 주장했습니다. 2023년 6월 29일에 연방대법원은 2014년에 시작된 이 재판의 종지부를 찍으며 이렇게 판결합니다.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시행해온 특정 인종에 대한 입학 우대 조치는 연방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방법률은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1964년에 만들어진 민권법을 의미합니다. 이 법률이 흑인을 우대하는 조치 때문에 아시아계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하려는데 사용되었으니 이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특정 인종 지원자에게 입학 우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번 판결에 9명의 연방 대법관들 중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법관 6명이 찬성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을 같이 나온 부인 미셸과 자신은 적극적 우대 조치가 없었더라면 현재의 자신의 위치에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대표해서 로버츠 대법원장이 쓴 판결문 중 일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떤 사람이 특정 인종에 속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의 대학 입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또 입학 지원자를 한 개인으로 평가하지 않고 특정 인종과 관련지어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은 원칙적인 전제일 뿐입니다. 이들 보수적인 법관들은 미국 사회가 더 이상 인종차별 없는 사회에 도달했다는 선언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저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노예제도를 유지했던 미국 사회는 아직도 피부색 때문에 엄청난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이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시위와 동양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럼 이번 판결로 미국 대학에서 아시아계 학생의 입학이 더 늘어날까요? 통계에 의하면 8개 아이비리그 대학에 재학 중인 유생인종 학생의 비율은 2010년에 27%에서 2021년에는 35%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버드를 포함한 미국 명문대학들은 유색인종 학생, 특히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이 미국 인구에 비해 지금도 충분히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구성을 인구와 대비해서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일정한 비율로 맞추려는 이들 대학 관계자들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번 판결의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플로리다 등 9개 주는 이미 대학 입시에서 인종우대 정책을 금지했습니다. 이들 주에서 이러한 금지가 있은 후에 이들 주의 명문 주립대학에서 유색인종 학생의 입학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판결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는 노예제의 유산과 인종차별 관행을 아직 충분히 치유하거나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섬세하고 정교한 입학 우대 조치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과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미국 사회화법 김재홍이었습니다.